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죽은 19살 김군 기억하시죠? 그 가방에서 왜 컵라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군 3주기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의 이은하 노조위원장 자리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이은하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군 세상을 떠난 지 저희도 그걸 며칠 보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네요. 네. 그때 혼자서 작업하다가 컵라면이 가방에서 유품으로 발견된 것을 보고 우리가 전부 다 너무 가슴 아팠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어서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군도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계 고등학교 출신이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특성화고 졸업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관련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련 하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때 노조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노조가 네. 만들어진 건 이제 구의역 사고가 있고 나서 한참 뒤에요. 아무래도 구의역 사고가 굉장히 오래 보도됐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뜬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한 게 그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래서 걸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건 3년 지났습니다. 제도도 안 지켜졌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이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을까. 많은 기성세대가 반성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3주기에 그 현장 사진들이 몇 장 볼까요? 네,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현수막이고요. 현장에 아마 김군이 숨진 그 현장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시민이 국화꽃을 이렇게 갖다 주는 자리에 놓은 시민들도 많고요. 네. 아마 이건 역에서 이런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PSD라는 아마도 저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외주 회사의 용역 회사의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네. 또 있습니까? 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보신 게 좀 달라졌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3년 전 5월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고요. 그때도 포스트잇 노랗게 많이 붙였었고 국화꽃 그 사망했던 그 스크린도어에 갖다 놨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사회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1월에 있었던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네, 역시 저 특성화고. 네, 특성화고요. 그때 졸업도 하기 전이었죠. 졸업도 아니고 현장 실습생. 현장 실습하다 죽었죠, 이민호 군. 네. 그리고 뭐 작년 12월에 있었던 김영균 씨 태안화력발전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점검하다가 그 기계에 끼어서 또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올해 4월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형 신축 공사장 5층에서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태규 씨가 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의역 김군 3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함께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특히 노동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장 실습생들이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안전한지 안 한지 신경도 안 써요. 자식들한테 어른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른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기계에 깔려 죽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년 말 우리는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를 네 곁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어. 태안화력이라는 이름의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 청년 노동자의 이름은 김영균이란다. 그뿐이 아니야.
제주에서 이민호 군이, 전주의 콜센터에서 홍수연 양이,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김태규 씨가, 그 외에도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고 있어. 모두 너와 같이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들이란다. 우리가 김군이고 우리가 김영균이며 우리가 김태규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청년 노동자들을 떠나보내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하며 이만 마친다. 이은하 위원장께 하나씩 여쭤볼게요. 실습을 언제 나가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갑니까? 네, 보통 고등학교 3학년 거의 2학기쯤에 네. 보통 현장 시철을 구하고 나가게 돼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전에 바뀌기 전에는 네. 그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졸업 때까지 하다가 그대로 바로 취업을 취업으로 해서 되는, 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주 초기에만 그런 현상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졸업 이후에 갑자기 이제 계약 종료가 되거나 그냥 취업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또 급하게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죠. 네. 그 회사는 어떻게 학교가 알아서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찾습니까? 이게 본인이 찾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이제 산업체를 알아보고 현장 실처에 내보내요. 어차피 이제 학교랑 이제 현장 실처랑 당사자한테도 협의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구하거든요.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자체적인 주무관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렵겠군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네. 자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온전히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감당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렵죠. 화면은 김용균 씨 같습니다. 네. 아. 네, 방금 환하게 웃던 청년은 김용균 씨입니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또 자칫 그 기업에 그 공장에 너무 그 노동력만 쓰고 또 취업도 잘 안 시켜주고 그런데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 그거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현장 네. 제도를 개선하라는 당사자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안전을 위해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들의 의견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제대로 이제 움직임을 현장 보여라. 실습을 없애는 것보다 네. 그 제도를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게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으로 학습형 현장 실습 제도라는 걸 정부가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학습형 현장 실습. 네. 그건 뭡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이제 신분부터 다른데 원래는 이제 노동자 신분이랑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 실습형에는. 네. 그런데 학습형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노동자성을 아예 상실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기계를 만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보거나 이제 그냥 거의 말로 듣고 정말 학습만 하는 그런 현장 실습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안전하긴 하겠군요. 기계를 직접 안 만지니까. 네, 그 의도대로 됐으면 그렇게 됐겠지만 네. 또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보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기계를 그러겠죠. 만지는 네. 법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현장으로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학습형 현장 실습제,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배우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그나마 주던 월급도 안 준다고요. 네, 원래는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 실습생이니까 뭐 90% 임금을 주거나 아무튼 임금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실습비라는 명목으로 거의 작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근 15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아예 월급이 확 줄어든 거예요. 30만 네. 원으로는 절대로 월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로 현장 실습을 가는지는 고려를 안 했거든요. 중요한 건. 자,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넘어가서 공장에서 기숙사도 제공 안 받고 일을 해도 그런 것들은 교통비도 다 20만 원,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식비까지. 네. 그렇게 처리를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자꾸 사고가 나서 젊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다가 죽거나 다치니까 정부가 그거 또는 국회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다가 아니 그런 거 안 하면은 어떻게 일을 배웁니까? 하니까 하되 가서 직접적인 일을 해보진 말고 옆에서 공부하듯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탁상 대책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게 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현장 실습 제도가 갈수록 후퇴해가고 있는 게 자, 느껴집니다. 현장 실습을 해야 일을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자꾸 일하다 사람이 죽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앞서 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가 좀 고쳐져야겠습니까? 일단 물론 뭐 업종에 따라 네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요. 네.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 근로관리 감독이나 네. 아니면은 그런 감독류는 학생 신분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신분이면 당연히 노동부랑 교육부가 둘이 함께 나서서 그걸 좀 그러겠군요. 해결을 네. 해야 되거든요. 신분이 두 개 다 속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노동부가 직접 개입을 안 하고 거의 교육부만 개입된 상태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이 그걸 감독을 나가시고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구해온 산업체고 여기에서 약간 밑보였다가는 내년에는 취업을 못 나가니까 네. 기업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근로감독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냥 네. 무늬만 근로감독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너무 거죠.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산업 안전을 유예시킨 겁니다. 학생 때에는 절대 다치면 안 되고 네. 학생 신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현장에 나가서 다쳐도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유예를 시켜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제일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학생들이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 자,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산업계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을 배워야 합니다. 네.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처우받고 일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책이 네. 학생 신분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네. 그냥 가서 구경하듯이 조금씩 배워가지고 오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건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걸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위원장 지적한 것처럼 노동부가 개입할 수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이거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곳이 결국 중소기업에 취업을 많이들 하는데 네. 그런 기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주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차분차분히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잘못될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줄 수가 없고 단지 그 아이들을 노동자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얘네 학생으로만 취급해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애들을 그러면은 니네 학생이니까 와서 배워라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니네 그럼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라 이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이들은 급여도 안 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급여 네.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통비, 식비 이런 것만 잠깐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아이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취직으로 연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래도 슬쩍슬쩍 실제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시켜달라고 하고 해라 이렇게 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말했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김용균법 통과됐다고 제가 직접 보도해드렸는데 그 뒤에 정작 김용균 씨 같은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용균법의 혜택을 못 받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김용균법이 문제 삼았던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아라.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청을 계속해서 주지 말고 니네가 직접 해라.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화력발전소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너네들이 직접 해야 되라고 한다는 그 범위, 그런 일의 종류를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위험의 외조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예를 들면 김용균이라거나 네. 김태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그냥 그 대상에도 포함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은하 위원장 보시기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계고 학생들이 특히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처음부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 취지를 제대로 못 살렸기 때문에 되려 거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값싼 노동자를 키워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사실 그 현장에서 실제 일을 배워서 그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졸업 이후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연결 지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졸업 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찾게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 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빨리빨리 생계를 해결해야 되고 돈도 적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네. 그런 게 계속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졸업 후 8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는 매년 발생되는 졸업생들이 그 현장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이 8만 명에서 10만 명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되니까 이제 나머지 위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계층들은 그냥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김성환 평론가 의견 네.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장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업의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학교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 너무 뼈 아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뭘 바꿔야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설립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거기 그 설립 취지 때문에 입학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무형 그 해당 분야의 인재를 키워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고 그 전문 분야를 가르치겠다. 회계면 회계, 건설, 뭐 나중에 막 자동차 등등을 오히려 가르치겠다 예전에는 하잖아요. 상고 나와서 은행 가서 임원까지 오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3년 내내 배우는 과목이 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과목이니까요. 네. 전문 학교인데 전문 학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빨리빨리 일을 배우고 나면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아예 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막 고졸 특혜를 한다, 고졸 채용 이만큼 확대시킨다 하지만 채용 비율을 보면 어차피 대졸 학력자의 10분의 1이에요. 굉장히 좁은 티어로 8만 명에서 10만 명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네. 그런 실정이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실무를 배운 실무자들을 넣는 현장 실습, 진짜 실효성이 있는 현장 실습을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빠져 있었던 안전 문제. 계속 학생 신분일 때도 이제 솔직히 졸업하고 1년 정도도 계속 근로감독을 수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졸업 후에는 일반인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노동부에서 오히려 이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금을 지원해서 그 회사 차원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게 하지 말고 뭐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은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얼마씩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학생을 전담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맡아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네. 제대로 이걸 배우죠. 네. 네, 저는 설명 들으면서 훨씬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산업 현장은 자동화되고 기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들은 얼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특성화고라는 걸 만들어 놓고 비숙련 자리로 계속 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위험하기만 하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정규직으로 뽑지도 않을 학생들을 지금 데려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 또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특성화고등학교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교육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산업군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맞춰가는 작업들을 노동부나 교육부가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네.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하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